맥스1이 1000대를 받다가도 이 새끼 스우시가 달려있으면 아 얘네 떡상 좀 시켜볼까 약간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태세가 전환이 됩니다. 만약에 이 컬러로 나왔으면은 이거 끝장났는데.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같이 촬영하게 됐습니다. 딥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함께하고 있는 종원 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주제는 이제 에어맥스가 요번에 파타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 사실 이제 에어맥스가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시아도 발매하고 파운도 발매하고 맥스를 이제 다시 띄우는 것인가 막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딱 97과 98에 국한된 거였어. 95, 97, 98 그 정도? 맞아요. 그때도 98도 이제 막 슈프림 98도 콜라보하고 그건 좀 더 오래됐지만 유튜버들도 그렇고 스니커 헤드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덩크가 가고 맥스와 포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파타라는 콜라보를 보고 나서 일단은 파타의 이 박스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나이키, 파타, Love for All, Familiar 이렇게 적혀 있고 팀 파타라는 거는 이제 서브컬처를 지향을 하면서 SB 팀처럼 박스도 원래 이게 스페셜 박스라고 나왔었는데 막상 나이키 공홈에서도 발매됐던 게 이 박스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박스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의미가 있나? 나이키 공홈에서까지 이 박스로 발매해줬다라는 건 사실 그 박스에 대한 별로 큰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이게 품번을 말씀드리면 나이키 에어맥스 1 그리고 P라고 적혀있는 건 파타 DH1348001번이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예요? 팔찌, 이런 액세서리 파우치에다가 이 팔찌에는 이제 국기와 파타와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달려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팔찌라고 생각하지만 둘레를 잘 조정해서 여름에 이 신발을 신을 때 발목에다가 반바지에다가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신으면 이쁘겠네요. 굉장히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이거 차라리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목걸이로 좀 더 길게 하면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구성품은 사실 이제 신발과 그 액세서리 그리고 슈레이스 한 컬러 더. 사실 사진을 보고서 와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이거 때문에 한 거예요? 네, 요 라인이 파타 라인이네. 파타적 느낌을 정확하게 보여줬는데 파라랑 파타를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둘 다 네덜란드의 브랜드고, 근데 사실 이제 파타는 조금 더 스트릿웨어의 느낌이 강하다면 파라는 일러스트 느낌이 강한 브랜드인데, 사실 이 둘의 브랜드도 되게 밀접한 관계거든요. 실제로 엄청 친하고, 그리고 이 파타의 이 로고를 파라가 디자인을 해준 겁니다. 헷갈릴 수는 있으나 엄연히 다르지만 그러면서도 가까운 브랜드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느낌이 에어맥스에서 한 번도 이 라인을 수정해 본 적이 없어요. 에어맥스 1. 그러네요. 근데 처음으로 콜라보 한다고 이렇게 라인까지 바꿔버리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신발 중엔 이런 콜라보 라인들, 스모스 콜라보라든지 사파리 라인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모델이라서 항상 에어맥스 1은 나오면 구매를 하곤 하는데, 이거는 내가 무조건 얼마가 가더라도 산다. 그리고 시세가 분명히 와 이거는 40만원은 넘어갈 것 같다 했는데 지금 치킨 더하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치킨값 밖에 안 주고 파타 콜라보를 살 수 있다라는 건, 근데 형 실제로 이베이나 스탁스 가려면은 얘네들 300불 넘거든요. 이거 나가면 또 많이 사시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시세가 이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100% 나중에는 더 시세가 많이 형성될 건데 아직은 형성을 하지 못했다. 파라라는 콜라보가 있었고, 파라도 처음에 발매를 했던 당시에 그렇게 큰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30만원 후반대 40만원 입박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가치를 몰라봤던 분들이 데드스탁이 되고 매물이 씨가 말라버리는 순간부터는 원래 가치를 찾는 느낌이기는 해요. 저는 지금 이거를 한 족을 더 살려고 보고 있고요. 이제 11월 초에 이 민트 컬러도 발매를 합니다. 민트 컬러가 예쁘겠네요. 민트 컬러가 진짜 예뻐요. 근데 제가 이 컬러가 분명히 가치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파타가 처음으로 라인을 바꾼 첫 번째 컬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맥스 1 OG 컬러 레드와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했었어요, 저는 사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톤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 컬러로 나왔으면은 이제 끝장났는데, 나이키와 콜라보를 자주 했었는데 조던 파타 콜라보도 했었고, 그때 많이 보여줬던 그쪽에서 약간 브라운 컬러 많이 쓰거든요. 그쵸. 약간 톤 다운된 컬러를 쓴 게 아닌가. 이
이쯤에서 에어맥스 1 이 오지 컬러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파리에 퐁티듀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건물이죠. 외관의 느낌이 유리관으로 돼가지고 빨간색 라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팅커 해필드가 사실 이제 나이키의 수석 신발 디자이너였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건물을 보고 나서 맥스 1을 디자인을 하게 된 거고, 맥스가 처음 발매된 게 87년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밖으로 에어를 내보낸 게 아니라 안쪽으로. 그게 이제 테일윈드가 처음으로 나왔던 게 78년도였고, 그 이후에 에어포스가 안에다 장착을 하고 85년도에는 에어 조던 1에서 안에다가 또 장착을 했었죠. 근데 이제 밖으로 야 맥스다, 에어다, 이게 보여줬던 게 87년도에 처음 팅커 해필드를 통해서 나온 신발인데, 사실 너무 센세이션했던 신발이죠 그때 당시에. 에어맥스 1이라는 거는 사실 가치를 보면은 이때까지 많이 리스펙을 받지 못했어요. 가격대가 크게 형성이 되거나 왕성하게 거래가 되거나 이런 제품들은 아니었는데, 중요한 건 유럽에서는 사실 에어맥스 1이 인기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제가 밀라노에 유학 시절에는 맥스 1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어가지고 오히려 조던 같은 걸 살 때는 사람들이 다 줄을 안 섰어요. 근데 맥스 1이 발매를 하면 난리가 났어. 그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플라이니트 맥스 1. 유럽핏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얄쌍한 약간 러닝화 느낌의 신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좀 조거 같은 거를 입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맥스 1이 그렇게 막 엄청난 신발이라고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 매니아들은 맥스 1을 엄청나게 좋아하기는 하죠. 맥스 97, 95, 90 요쪽 라인들이 엄청나게 인기 많았던 그때 그 시절. 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시절. 그때는 딱 양갈래로 나눴죠. 포스파, 맥스파. 형은 포스파였겠죠. 포스를 더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오리지널스러운 약간 래퍼들을 더 좋아하는 분들은 포스로 가고, 비보이나 스트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맥스류로 갔었는데, 저는 그때 97과 95를 엄청나게 모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맥스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원은 맥스 95와 97을 사지 못하는 분들이 돈이 조금 없어서 사는 신발, 약간 이런 이미지가 살짝 사실은 있었어요. 아무래도 천대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97이나 95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는 맥스는 맥스 1이거든요 사실.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 이랬대요. 이게 에어를 보여주자, 또 다음 거 에어를 보여주자, 에어를 보여주자, 1, 2, 3 계속 나가면서 에어만 계속 보여주자. 90은 실제로 90년도에 나온 신발인데, 에어를 키우진 못했어도 여기다 컬러 포인트를 인프라레드를 딱 줘가지고 에어에 눈이 가게끔 만들자. 이제 또 베이세머 형님의 신발인데, 오지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것만큼 오지의 컬러 딱 진짜 3대장이죠. 옵시디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성조기 컬러. 근데 맥스 1은 진짜 가치를 발휘를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신발은 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못 신어. 이쪽 이게 진짜 최악인 게 옐로우로 많이 변하죠. 오염이 너무 잘 되고 접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까맣게 이게 희한하게 여기에 때가 껴요. 그냥 무조건 껴요. 이거는 맥스 1을 사용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이거 맥스 90도 있지만 90도 이래요. 진짜 더러워가지고 못 신는? 저는 항상 그 USA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옷이랑 매치하려면 이걸 많이 신잖아요. 많이 신는 순서대로 이렇게 구출이 갔어. 이제 타미, 폴로 그쵸. 같이. 그거랑 할 땐 무조건 이거거든. 네. 그래서 파타가 요번에 신경 썼다. 진짜 이 그레이 컬러로 이제 메쉬 컬러를 바꿔가지고 존나 영리한 것 같아. 이게 좀 오래 소장할 수 있고 오래 신을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슈레이스도 센스 있게 이 중창 컬러에 매칭을 시켜서 만약에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이 컬러로 쓰면은 레트로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파타의 직조라벨이 혓바닥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여기서 센스를 더 했고, 그러니까 이 라인만 봐도 이제 파타다를 아는데, 요 직조라벨 이거 바꿔주는 게 생각보다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어쨌든 해줬다.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새끼 스우시입니다. 이 새끼 스우시는 약간 불패예요. 맥스 1이 1000대를 받다가도 이 새끼 스우시가 달려있으면 얘 좀 대접 좀 해줄까? 사파리를 넣어줘, 혹은 코피를 넣어줘. 얘네 떡상 좀 시켜볼까? 약간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태세가 전환이 됩니다.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죠. 아까 이것도 지금 당장 한국 사람들한테 어필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물론 파타에 대한 인지도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이 디자인이 바꾼 거와 라인 바꾼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맥스 1 사는 분들은 심플한 맛이거든요 사실. 그냥 에센셜한 디자인 때문에 사실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느낌보다는 너무 변형물이다. 네, 저는 조금 이 파타 요 밑에 필기체 요 부분 형상해가지고 넣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과하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또 시선이 네, 또 그러네. 저의 관점에서는 조금 과하다. 컬러웨이만 가져갔었으면 파타 같은 느낌은 안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오히려 더 인기는 많았을 것 같다는 느낌 들긴 해요. 네. 저는 진짜 그냥 보자마자 나이키에서 이걸 허락해주다니, 훼손시킨다 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로 라인이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는 너무 이례적이라서 이렇게까지 바꿔준 사례가 있었나. 라인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뭐 아웃솔을 바꿔준다든지 션 우드스푼 같이 맥스 원 챙에다가 구찌를 달아준다든지 콜라보는 있었어도 이 라인을 바꿔준다라는 건 너무 나이키에서 많이 열어준 거거든요, 사실. 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거죠. 파타 콜라보가 이게 차수로 다른 컬러들이 한두 개는 더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라인이다. 그래서 맞아요, 정말 희소성을 본다면 이게 나중에 분명히 가치가 높아질 만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색깔도 이런 아웃솔도 일부러 빈티지하게 해준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확실해요. 파타의 글씨가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고, 디테일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거는 에디션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신발인 것 같습니다. 신발 진보파들은 좋아할 신발들. 저 같은 보수 애들은 이런 거를 사니까. 에어맥스 데이가 3월 26일입니다. 네, 맞아요. 3월 26일날 처음으로 맥스 1을 발매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쯤엔 좀 새로운 애니버서리를 다시 발매를 해준다든지 어떠한 이슈거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또 요 신발 모른다. 그쵸. 그때 돼서는 또 모르고, 그리고 실제 변색에 대한 위험도 좀 없는 컬러라 다 옐로우로 이미 변색을 시켜놓은 듯한 느낌이라. 색깔도 요즘 딱 좋아할 색깔이잖아요, 지금. 딱 이게 마일드한 느낌이어서 가격은 189,000원이었는데 리셀가가 20만원 초반대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은 전 진짜 바로 구매할 거예요. 희한하네.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매물 씨가 마르면 다시 올라갑니다. 저는 강력 추천하는 신발이라 오늘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마련해 봤습니다. 있어. 약간 우리나라에서만 안 뜨는 그 에디션들이 좀 있긴 있어. 실착을 위해서 혹은 소장을 정말 하고 싶었던 분들은 지금이 적기다. 오늘은 여기까지. 캡! 플렉스!